예, 이번 시간은 헌법에서 중요한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청구권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듣는 또 그리고 많이 우리가 친숙한 이러한 기본권인데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판 청구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이제 재판 청구권의 헌법상 의의와 관련해서 연역 및 입법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나 전제 군주국가 시대에는 군주가 자신의 통치력 또는 지배력에 미치는 그런 특별 재판소 내지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군주, 왕이 그 자기네 속한 시민들에 대해서 부당한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민들은 이 군주의 지배하에 있는 이 특별재판소, 행정기관과 같은 이 재판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의적인 재판이 계속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 청구권의 기원은 이러한 군주의 자의적인 재판, 불공평한 재판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87년 미국 연방헌법이라든가 1791년 프랑스 헌법 등에서는 이런 재판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의 현대 헌법들은 이것을 다 규정하고 있겠죠. 법적 성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재판 청구권은요, 국가에 의해서 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런 국민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개인의 재판과 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또는 보조적인 또 방어적인 권리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것이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견해에서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청구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이 동시에 있다. 이것은 이원적 성격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이렇게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또 청구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 이 이원적 성격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재판 청구권은 소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재판에 대한 재판을 방해받지 아니할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또 그 본질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적 성격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 청구권의 주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도 하는데, 이 재판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러한 기본권의 회복 또 구제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연인은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법인도
성질상 법인에게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에게도 또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이거죠. 뭐 오늘날은 이제 집단 소송 제도가 들어오면서 당사자 적격이 점점 확대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재판 청구권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판 청구권은 첫 번째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을 잘 이렇게 보면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이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이라는 이 실체적 권리의 성질이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절차상의 기본권, 절차적 권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재판받을 권리, 이제 민사 재판을 받을 권리부터 가겠습니다. 이 이제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면 이 재판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그 권리 의무에 침해가 있는지 그 전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판 청구의 요건은 먼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고 법적 판단을 구하기에 적합한 사건이어야 된다. 이것을 권리의 보호라고 하며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 없는 소는 뭐 의미가 없겠죠. 소에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재판에는 어떤 재판이 있습니까?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이들 재판을 이런 민사, 형사, 행정, 헌법재판까지 이런 모든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 민사사건에서 국민은 이 자기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청구권을 우리가 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는 이제 국민의 사적 권리를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 민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송사건이라든가 가사심판을 받을 권리도 다 포함합니다. 민사재판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구비하면 법원은 그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 두 번째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재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소 독점주의의 원칙상 공소제기 및 소송 수행이 검사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이제 형사 피고인이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질 때는 간접적으로나마 형사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둘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의 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직결심판이나 약식재판을 받을 때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 행정사건에서는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에 관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판소도 3심제이고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을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이 헌법재판은 광해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 심판 이외에도 탄핵
심판, 정당해선 심판, 기관쟁의 심판, 그다음 헌법소원 심판, 선거소송 심판 등 다양한 헌법 해석에 대한 재판, 헌법재판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민에게 인정되는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에 국한됩니다. 즉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선의 기본권 침해당한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대법원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는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는가 문제가 이제 문제되는데, 어떤 일설에서는 헌법 제27조 1항에 법률에 의한 재판은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신급제에 의한 재판을 의미하고,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이며, 따라서 대법원의 상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고 제한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정칙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는 입법 정칙의 문제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니까 이러한 재판받을 권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누구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들을 말하겠죠. 법관은 그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관은 법원의 구성, 관할 및 사무 분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판할 권한이 있으며, 제척, 기타 사유에 의해서 법무사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 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게 제약한다든가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 청구는 재판이란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재판이나 재판을 하거나 또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실 확정과 또 어떤 겁니까?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이고, 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만한 것이라면 재판 조건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소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법정의 법관이 아닌 자가 전심으로서 재결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준사법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의 법관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길이 보장되는 되는 한 위헌은 아닙니다. 전심 절차로서 법관이 아닌 자가 재결이나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군법원의 직결심판, 가정법원의 가사심판이라든가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사회법원 보호처분, 재정범에 대한 통고처분, 약식 절차 등은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있는 한 재판 조건의 침해가 아닙니다. 또한 둘째, 배심 제도가 이제 문제되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배심원이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법률심에 관여할 수 있는가? 이거죠. 오로지 사실심 인정에만 이 법관이 아닌 배심원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심의 문제와 사실심의 문제를 구별해서 사실심에는 법관이 아닌 배심원, 일반 사인이 들어가서 관여하더라도 그것은 위헌은 아니다. 다만 사실심과 법률심에 모두 참여하는 참심원은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므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참심원죄는 채택될 수가 우리 헌법상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셋째,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10조에서 그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군사법원에 의한 민간인에 의한 재판은 예외의 예외에 속하고 헌법 제27조 2항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 양자가 모두 엄격한 의미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겠죠. 민사 행정재판에서는 절차법만 엄격한 의미의 법률임을 유하고 실체법은 관습법, 명령, 조리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절차적 보장, 즉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은 헌법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 법률은 그래서 합헌적 법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적법 절차 조항들이 준수되어야 하며 또 각급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와 같이 사법적 정의에 실현하면 사법권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권의 의식의 결여, 경제적 문제,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인하여 그 재판에 대한 정의 실현에 대한 실효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많이 확대되어 있고 소액사건 전담 심판 제도가 강화되어 있고 법률 구조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받을 권리에 이 보장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7조 사망 전단의 규정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이란 재판이 만약 지연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은 소송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일반 예방적 기능이나 오판의 방지 등 인권 보장의 견지에서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엄격한 권리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해서 논의가 있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판의 지연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책임이 규정된 경우 역시 일종의 재판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헌법재판 등의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됩니다. 그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는 보다 더 잘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속성이라는 것은 그 지연의 기간이라든가 심리의 곤란 여부라든가 지연의 이유라든가 그 보호이익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소송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소송이 지연되더라도 재판 결과가 지연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구제할 만한 법적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후단은 형사 피고인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재판 공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개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심리의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해야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관의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고 원칙 당사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서 당사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반증 등을 하는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과 관련해서 수용자가 자신의 재판에 참석할 권리, 그 다음에 변호사를 접근할 권리 등이 헌법상 재판 청구권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 청구는 사법 절차의 접근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 즉 사법 절차상의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임을 반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절차의 접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다 이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헌법 제27조 1항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고 당사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형사 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재판 절차 진술권을 가집니다. 형사 피해자가 재판의 절차에서 자기의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것. 형사 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그 사건과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유무죄와 양형 판단의 참고가 되고 나아가 국가 구조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용자의 변호사와의 접견 요건권.
헌법 제27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서 재판 청구권이 있고, 이때 재판받을 권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 구체적인 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복잡 다단한 그 소송에서의 법률 전문가가 증대되는 역할, 법률 전문가의 역할, 민법상의 무기대 등의 원칙 실현, 헌법소송의 변호사 강제주의 정등을 감안할 때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S사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바로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 청구권의 한계와 제한, 헌법적 한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은 명문으로 헌법에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및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징계 처분받다, 제명 처분받다,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헌법 64조 4항인데 이것은 재판 청구권의 한계죠. 이것은 왜 재판 청구할 수 없게 해놨느냐?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입니다. 재판 청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법률이냐? 이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군사보험법 이런 것들이 있고, 재판 청구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소기간의 제한과 상고 이유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출소기간의 제한은 공법관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정되어 왔으며, 법률심의 상고 제한은 위헌성이 있지만 사실심에 대한 상고 제한은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제한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 제한, 군사법원에 의한 제한. 일반 국민은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두 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와 그 다음에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또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법원,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의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 긴급권에 의한 제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재판 청구도 예외적으로 제한됩니다. 국가 긴급권, 대통령에 반하는 긴급 명령에 의한 재판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고, 헌법 76조에는 비상계엄하에서 민간인 군사재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 또 특정한 경우에 상속권도 제한할 수 있는 이것은 이 국가 긴급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더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